네, 북한이 요구한 철수 시한 이제 6시가 좀 지났습니다. 11분쯤 지났는데 184명에 이른 우리 쪽 근로자 개성공단에서 빨리 안전하게 좀 철수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후의 7인 기억나실 겁니다. 3년 전 개성공단이 봉쇄됐을 때 그분들과 같은 상황 막아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석탄 가격의 정치학, 이것 때문에 북한이 이번엔 달리 제재가 먹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관련된 얘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석국 차장, 네. 혹시 속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철수가 완성됐다. 아직 그 얘기는 들어와 있지 않죠?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만 30분이라는 시간만 줬기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물론 개성 현지에도 북측이 통보를 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이 남아 있거든요. 200여 네. 명이 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30분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북한이 한마디로 불가능한, 우리가 네.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의도는 뻔합니다. 네. 제 발로 걸어나가도록 두지 않겠다. 우리가 쫓아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시간도 30분만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남아있는 때거든요. 자, 이게 김봉정 실장님,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사안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북한의 결정, 그 얘기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빨리 30분 시간 주고 나가라, 추방하겠다, 몰수하겠다, 군사지역화하겠다, 어떤 생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네. 우리 자산을 몰수했듯이 네. 현재 어차피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연간 1억 불씩 받던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3국이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의 모든 자산을 네. 자기 것화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가장 적게 주고 네. 나가라고 이제 추방하는 것인데, 시간을 너무 적게 주면 우리가 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갖다 놓은 원자재도 대부분 다 가져올 수 없고 네. 완제품도 거의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그것이라도 자기네가 국가가 네. 이제 차지하겠다, 이런 속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단,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기자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이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결정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단 결정 내리게 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개성공단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박정원 부국장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자, 대통령 생각 지금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저기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네. 이미 6일날 북한이 4차 핵실험 했을 때 네. 박 대통령은 13일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네. 북한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도발, 특히 ICBM이라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우리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예고했었고, 네네. 특히나 어떤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유엔 제재 이외의 또 그전과는 질을 달리하는 강력한 제재를 네. 각자가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미일의 어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다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러한 사실상의 폐쇄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심의 과정을 아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요, 핵심적으로는 중국을 보라고 한 겁니다. 아하. 예. 네. 우리도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피해를 보겠다. 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를 보겠다. 그러니 중국도 제발 좀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교 당국자들이 이렇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을 좀 버릇을
고쳐달라. 네. 제재를 해달라고 하면 중국은 당신들도 개성공단 열어놓고 1년에 1억 달러를 주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중국에게만 그런 부담을 요구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차제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네. 끊겠다라고 하고 중국에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 정부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게 어제가 처음 아닌가 싶은데 6,160억 원에 해당되는 달러가 북한 당국에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거 북한 근로자한테 간 돈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에 갑니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였을지, 사치품 구매에 쓰였는지, 핵실험에 쓰였는지, 아니면 쌀 사는 데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했던 북한에 주는 개성공단 임금의 흐름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개성공단 근로자 5만여 명에 대해서 1인당 150에서 160달러가 간다고 보죠. 그 돈이 근로자에게 직접 가지 않습니다. 북한 네. 정부로 들어가서 인마이 포켓되는 거죠. 특히 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돈이 김정은의 1호 사업, 핵과 미사일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은 롤렉스식의 벤츠 자동차 같은 걸 사서 핵심 엘리트에게 주어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돈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김정봉 실장님.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처음 개성공단 만들 때 북한 근로자들을 이게 자본주의 교육도 시킨다 그랬고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알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월급 주면은 1년에 1,000억 원씩 북한 통치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뭐 알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고 네.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북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건 뭐 결국은 뭐 김정은이 주머니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돈도 돈이지만은 네. 노무자 관리를 네. 우리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지 못하고 북한에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노무자 관리도 북한 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네. 돈도 돈이지만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네. 우리 기업이 장사가 안 되면은 네. 인원을 축소를 하고 네. 또 이제 장사가 잘 되면 갑자기 확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좀 제재를 가하고 네. 월급을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노무 관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 자본주의 교육 자체가 원천적으로 초기 협상 과정에 차단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조금씩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야 1년에 1억 달러 그게 뭐가 그렇게 많냐. 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갖다 준 5억 달러죠. 저 2000년 대북 1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했던 대북 송금 예, 대북 5억 달러죠.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5분의 1밖에 안 되죠. 1억 달러가 뭐가 많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게 돈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달러를 빨아들였어요. 바깥에 있는 달러를 흡수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1억 달러는 우리가 클린 머니라고 합니다. 네.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돈입니다. 아주 깨끗한 돈이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노동의 대가니까요. 네. 지금 북한이 외부에서 달러를 몰래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외교관들이 고려항공을 타고 가방마다 달러를 넣어서 김평에 김정은한테 바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를 합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저 돈은 굉장히 쉽게 네. 도달할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저 돈을 끊는 것은 김정은한테 사실 아프죠. 액수는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1억 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네. 무역을 통해서 1억 불을 이익을 남기려 그러면은 네. 아마 한 20억 불은 수출을 해야 네. 한 5% 정도 남기니까 네. 1억 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만약에 순익 1억 불을 남기려 그러면 네. 뭐 20억 불 수출해야 된다면은 네. 북한 전체 수출액 자체가 한 30억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비하면 1억 불이라는 게 엄청난 큰 액수라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따라서 전 네. 세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북한의 모든 통치자금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하고 있는데 그게 열린 뒷문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안을 어기고 왔던 건데 이번에 정상화한 겁니다. 네. 중국이 바로 그걸 지적하면서 니들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걸 왜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저렇게 한 조치는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약속한 것을 최초로 이행하는 케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 현재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위해서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네. 거기에는 분명히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들이
뭐 대한민국 내에서만 뭐 소화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우리 국내로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는 네.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네. 폐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전체 또 그 미사일 개발 비용 32억 불 지금까지 들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인건비 명목으로 좀 깨끗한 돈이 전체 5분의 1 정도를 댄 거니까 물론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속도를 앞당겨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린 개성공단 사실상의 폐쇄 조치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김정은의 39호실 얘기예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뉴스 보도를 보고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인건비로 지급한 이 깨끗한 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에 해당하는 39호실로 가는 것만큼은 맞는 거죠.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외화 수입 전체를 이제 39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 합법적으로 무역을 하든 네. 아니면 마약 밀매를 하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공간에서 어떻게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이제 버려돌이 들이든 모든 외화가 네. 39호실로 집중되게 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나온 1억 불도 39호실로 간다는 것이 뭐 객관적인 평가고 네. 요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해서 네. 개성공단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된다면은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년 자기네가 받았었던 네. 1억 불 정도의 알토란 같은 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지도가 아니라 그래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제 석탄 가격이 지난 5, 6년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눈에 봐도요. 쭉 비싸졌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 2010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있었던 5.24 조치잖아요. 그때는 꽤 가격이 높았던 편이었군요. 그랬습니다. 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죠. 네. 그 사이에 북한이 그 5.24 조치를 극복하면서 석탄을 네. 팔아서 달러를 상당히 비싼 가격, 석탄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네. 상당한 양의 달러를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래프죠. 자, 우리가 5.24 조치를 한 이후에요. 석탄 가격이 이렇게 높게 치솟고 해서 이때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이 팔 수 있는 게 무연탄이나 다른 광물이잖아요. 오늘 통과된 미국 상원의 제재 결의안 내용도 보면 광물 자원의 흐름을 막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게 장성택 처형 시점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2013년 말이니까 12월 달에 처형됐는데 그때는 석탄 가격이 뚝 떨어져서 북한의 금고지기가 좀 기분이 나빴을 타임인 것 같네요. 자, 실제로요, 북한이 장성택 처형 후에 내놓은 논평이나 보도를 보면 이 장성택과 중국과의 광물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을까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신복들이 고관건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하는데 특히 석탄 거래 때문에 그 장성택이 장난을 친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로 처형 이유 중에 하나로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수출품이 대부분 다 지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연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철광석입니다. 네. 그다음에 무연탄과 철광석은 네. 다른 데로 팔아먹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네. 운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아, 그 큰 배로 날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철도로에서 네. 바로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으로 이제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네. 장성택 처형 저게 당시에는 북한이 발표했듯이 네. 지하자원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지만은 네네. 곧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곧바로 떨어지게 돼서 오히려 장성택이 중국과 그래도 네.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 네. 계약했던 그 가격이 오히려 국제 시세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네. 장성택이가 처형될 때는 처형된 그 제목 자체가 너무나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저는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성택 처형의 숨겨진 원인은 돈이다, 돈. 네. 장성택이 중국과 거래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네. 누군가가 네. 뺏으려고 했다. 그래서 장성택을 밀고 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저 그래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성택이가 네. 저렇게 무역을 해서 네. 무역을 해가지고 얻은 돈을 갖다가 네. 중국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해놨었어요. 네. 그다음에 예치해놨는데 김정은에게 장성택을 주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당 기간 동안에 네. 중국이 그 돈을 북한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아. 아마도 지금도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김정은한테 넘기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요. 이제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그래프 가격을 보니까 석탄 가격이 아주 최저치로 지난 한 10년에 가장 낮게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북한의 달러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죠. 네, 그것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셰일가스가 나오면서요. 네.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기름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광물을 녹이는 것들이 네. 다 죽어서 네. 동반으로 원자재가 하락됩니다. 지금 네. 국제 석탄 가격이 하락돼서 북한이 돈줄이 마르는 건 셰일가스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린 결정, 매년 1,000억씩 북한에 제공하는 개성공단 인건비에 대한 의미가 좀 전략적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선택, 이제 우리 정치권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북한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하고요. 또 신석호 차장에서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계속 모셔서 북한 얘기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좀 점검하고 계속 북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